지난 10월 21일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 제가 흥미를 가졌던 두 가지 사실은 먼저 홍상수의 영화에서 처음 접하는 얼굴인 이혜영 배우님이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홍상수 감독과 사적으로 얽혀있는 김민희 배우가 제작실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배우는 전작 인트로덕션 이후 두 번째 제작실장을 맡은 거죠. 어느 시점부터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더 이상 찌질한 남자 주인공이 술 마시고 여자 꼬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화의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상수는 풀립들 혹은 강변 호텔부터 죽음이라는 테마를 본인의 예술적 과제로 선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작 두 편만 봐도 그렇죠. 인트로덕션에서는 아버지,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는 상옥이 시한부로 묘사됩니다. 물론 인트로덕션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니 저의 추정일 겁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감독의 관심은 초월적 혹은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언급드린 두 편의 영화 모두에서 두 인물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인트로덕션은 김영호 배우의 등으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잘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 앞에서의 상옥 역시 주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영화의 중간중간에 그녀는 자신이 현재의 순간에 감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현재의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홍상수의 관심사가 보다 더 철학적이고 실존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당신 얼굴 앞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점의 무의미 혹은 현재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현재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이다라는 회의적이고 체념적인 어조의 영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반복되는 음식, 담배의 의미, 정옥의 꿈, 재원의 음성 메시지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영화 속 인물의 구도와 롱테이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당신 얼굴 앞에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 얼굴 앞에서는 현재라는 것은 결국 과거와 미래의 교집합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현재라는 시점을 지속적으로 소거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맞이한 두 자매는 식사를 하기 위해 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브런치 카페를 찾습니다. 그녀들은 이런 뷰맛집에서 식사하니까 행복하다는 듯 현재를 만끽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한 시점에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변모합니다. 자매는 상옥이 미국으로 훌쩍 떠났던, 그래서 서로 연락이 소원했던 과거의 면면에 대해 발언하며 언성을 높이죠. 또한 정옥은 언니에게 근처에 지금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언니가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며 희망적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를 누리기 위해 이 카페에 왔는데 결국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된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당신 얼굴 앞에서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시퀀스가 계속 반복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정옥은 거실로 나와서 언니에게 자신이 지난밤에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상옥이 무슨 꿈인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12시간 후에 가능하다고 답하죠. 즉 그녀의 꿈은 과거에 꾼 것인데 꿈의 내용은 또 미래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옥의 꿈 역시 현재를 소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카페를 나와 시공 중인 아파트 건물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고 나서 길가에 있는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죠. 셀카 찍기가 힘들자 정옥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분이 상옥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배우 활동하시지 않았냐고. 나중에 다시 하시게 되면 꼭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녀 역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재원과의 만남에서도 이어집니다. 저는 영화에서 재원을 경유해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가 그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는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약속 장소를 옮기는 내용, 두 번째는 단편 영화를 찍자는 술김에 한 약속을 파토내는 내용. 녹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상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즉 음성 메시지 역시 현재를 위한 현재는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상옥은 물론 시한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 현재를 충실히 살고자 부단히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재를 부르짖는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내내 과거와 미래에 압살당하다시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현재를 희고하던 사람이 제발로 과거에 자신이 살던 이태원의 주택 부지를 찾습니다. 사실 상옥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인 스스로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의지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신 얼굴 앞에서는 과연 인간은 정말로 오롯한 현재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결국 과거와 미래의 영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상옥이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녀는 커피, 떡볶이,
떡볶이, 매실차, 중화요리 등등을 계속 섭취하고 중간중간에 담배도 꽤나 많이 태우죠. 제가 보기에 이런 묘사는 결국 우리가 현재라는 생을 느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행위인 식, 가장 말초적인 행위인 담배 같은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 외에는 오롯한 현재를 향유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영화인 거죠. 당신 얼굴 앞에서는 하고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깊이가 깊지만 사용된 영화 형식도 상당히 주제와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인물의 구도. 이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욱이 정옥과 함께하는 1부, 상욱이 재혼과 함께하는 2부. 저는 그녀가 옛 집터를 방문하는 시퀀스를 2부로 넣었는데요. 그 장면도 분기한다면 영화를 3부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2부로 나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부의 모든 장면은 상욱이 화면의 좌측에, 정옥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틀어지는 순간이 있죠. 승원의 분식점에서 상옥은 옷에 떡볶이 국물을 흘립니다. 정옥은 아무래도 언니가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하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자고 말하죠. 그렇게 가게를 나와서 그들이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 내려올 때 정옥이 조금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는 정옥이 좌측, 상옥이 우측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승원이 그들을 뒤따라와서 상옥에게 선물을 주는 순간 상옥이 정옥보다 조금 더 화면의 좌측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시 위상은 상옥이 좌측, 정옥이 우측에 배치됩니다.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상옥이 좌측에 있고 다른 인물이 우측에 있는 배치는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옥이 우측에 있고 다른 인물이 좌측에 있는 배치는 영화에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얼굴 앞에서는 어떻게든 현재라는 시점을 부여잡으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인물이 조금이라도 현재에 가닿는 상태가 긍정적인 것이고 인물의 현재가 과거나 미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소거되는 상태가 부정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의 위상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오물이 묻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행위는 결국 미래에 의해 현재가 결정나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위상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상옥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승원이 내민 소소한 선물을 받고 상옥은 현재의 감사함을 곱씹게 되니 다시 위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상옥이 좌측으로 가 있는 형태로 원복되는 거죠. 그 직후 상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옷 입고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잘 보여야 된다고 옷까지 갈아입냐. 지금까지 일부 내에서의 위상 변화를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면서 상옥의 위상이 180도 바뀝니다. 정옥, 상옥 대와는 다르게 2부에서는 재원이 좌측, 상옥은 우측에 있죠. 이러한 1, 2부의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은 관객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관객은 상옥이 곧 유명을 달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지금의 그녀를 보고 있죠. 반대로 2부에서는 우리는 그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관객에게 2부에서의 상옥과 1부의 상옥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그녀의 기타 연주도 다르게 들리죠. 말하자면 관객의 입장에서 상옥의 미래를 모르는 채 오롯이 그녀의 현재를 보게 되는 1부에서는 상옥이 좌측 배치됩니다. 관객은 미래에 영향이 없는 현재의 상옥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위상이 사용된 것이겠죠. 반대로 관객이 그녀의 미래를 알게 되는 2부에서는 상옥이 우측에 배치됩니다. 미래의 영향을 받는 현재의 상옥을 보고 있으니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위상이 적용된 거죠.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 두 번째 인상 깊은 형식은 롱테이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화에서 롱테이크가 2번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노천 카페에서 자매의 기다란 대화 장면, 상옥과 재원이 한잔하면서 나누는 역시 기다란 대화 장면. 물론 이 장면들은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에서 헨리 힐이 주방을 관통하는 장면이나 폴 토마스 앤더슨의 부기나이트 첫 장면처럼 역동적인 양태의 롱테이크는 아니지만 대사량이 어마어마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연기 테크닉이 필요한 배우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롱테이크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장면을 2번이나 넣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영화 예술에서 가장 현실감과 현장감이 느껴지는 형식 중 하나는 롱테이크일 겁니다. 편집점이 없으니 조작의 느낌이 덜 하겠죠. 거칠게 말해서 보는 이에게 사실적이라는 감흥을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2번의 롱테이크는 인간의 삶에서 휘발되어 버린 현실이라는 순간을 어떻게든 부여잡아 보려는 홍상수의 발버둥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세계에서는 이렇게라도 현실이라는 찰나를 박제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영화는 첫 장면과 거의 유사한 마지막
마지막 장면에 도착합니다. 상욱은 잠에서 일어나고 방에서 잠들어 있는 동생에게 향하죠. 영화의 초반에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로써 하루라는 시간이 패곡선으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당신 얼굴 앞에 있는 현실도 향유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런 현재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삶이다. 상당히 무력감 가득한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두에 언급드린 남주가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시절의 홍상수 영화들을 더 좋아합니다. 여성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고부터 홍상수의 영화에서 질펀함과 찌질함 그리고 거친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대신 차분하고 심지어 서정적이기까지 한 홍상수의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제 취향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 얼굴 앞에서는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찰해 볼 수 있는 대단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얼굴 앞에서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